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277회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은 저거예요. 증류할 때 에탄올에 끓는 점이 물에 끓는 점보다 낫다는 점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어요. 그럼 발효돼가지고 도수를 갖고 있는 술을 끓이면 술에 에탄올이 기체화되고 이 물이 끓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증류가 되는 거죠. 아, 걔를 모으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탁 부딪히면은 이제 그게 이제 모으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된 에탄올이 다시 액화되는 과정에서 높은 도수, 즉 에탄올이 많이 포함된 증류시켜서 이제 농축액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모아서 막 70도, 80도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된 술을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이 싹 내서 발효하는 게 발효주고, 과일은 포도주. 그렇게 되고 이제 위스키 이제 제조하는 거를 좀 알아볼 텐데, 총 7가지 단계가 있어요. 메가 제조, 제분, 담금, 발효, 증류, 숙성, 병입. 그래서 메가 제조는 발화되어 싹을 틔운 보리. 이거를 이제 수분, 온도, 공기, 햇빛 이게 다 잘 맞아야 되나 봐요. 이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맛있는 술이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발화는 보리를 그늘진 곳에 펼치고 4시간에서 8시간마다 뒤집어주면서 싹을 틔워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몰트맨이라고 하거든요. 몰트윈? 몰트맨. 몰트맨?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고된 노동으로 이제 원숭이처럼 9분 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몽키 숄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몽키 숄더라는 위스키가 있거든요. 진짜? 그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위스키래요, 또. 맛있어요, 이게 또. 그냥 가성비 괜찮고, 그래요? 그리고 하이볼로 만들어 먹기도 너무 괜찮은 위스키예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위스키는 자기 뭐 취향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성비도 좋고, 하이볼로도 만들어 먹기 좋아서. 실제로 병에 몽키 3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림으로? 네, 그 약간 튀어나온 입체 형태로. 입체형.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 그런 문헌이랑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증류소를 상징하는 멋진 지붕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증류소 제작자인 찰스 도이그가 만들었는데, 도이그 벤틸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붕 이름이 도이그 벤틸레이터. 벤틸레이터는 네. 캠핑에서도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그게 왜 이게 나왔냐면 이 지붕 환풍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증류소가 이 지붕 아래서 메가를 다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모티브가 된 거냐면 동양의 탑이 모티브가 된 거예요. 동양의 탑? 그래서 흔히 파고다 루프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증류소들은 파고다 루프가 있는 건조장에서 메가를 건조해 왔어요. 지금도 이제 대부분 증류소에서 메가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동화된 설비 같은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파고다 루프는 이제 약간 증류소의 이제 상징 같은 그런 시그니처 같은 게 됐죠. 그다음에 제분은 원하는 용도에 맞추고 효과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메가를 적절한 크기로 빻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쇄된 메가를 이제 크리스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담금과 담화를 하는데, 잘게 갈라져서 분해된 메가를 뜨거운 물에 담가서 당화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분쇄된 메가를 당화통 또는 매시턴에 넣은 후에 63에서 68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이게 이제 담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에 닿아 있어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효가 진행되는데, 당화 과정 후에 이제 메가즙인 위트를 걸러서 발효통으로 옮긴 뒤에 발효를 이제 시작을 하고, 메가즙을 23도로 냉각시켜서 효모를 넣어서 2, 3일 정도 이제 발효를 시켜요. 발효가 끝나면 위시라고 부르는 발효액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그 증류소에서 이렇게 퍼서 먹어보는 것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코올이 생겼으니까 엄청 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맥주인 거죠. 예. 이게 이제 7, 8도 정도의 이제 알코올을 지닌 일종의 맥주가 되는 거죠. 완전 여기서 이제 위노님 맥주는 잘 아시잖아요. 뭐 네. IPA라든지 뭐 이런 네. 뭐야 그 에일, 골드 에일 같은 라거 거. 뭐 이런 거. 그 이제 요런 거에서 이제 끝 종류를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위스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증류를 하는데 발효가 끝난 거는 이제 발효액인 위씨를 이제 증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식 증류기가 있고 증류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식 증류기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코틀랜드산 위스키인 스카치 위스키에서 몰트 위스키는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2회차의 증류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증류기 통이 이제 2개가 있어서 한 번 증류하고 증류해서 또 다른 통으로 넘어가는 형태인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는 보통 2개의 증류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증류된 거를 증류액을 이제 층이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류액을 이제 자르는 걸 해야 되는데 1차 증류에서 나온 증류액은 이제 로우 와인이라고 해서 20에서 25% 정도의 이제 낮은 도수를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시 증류해서 60에서 80 정도의 스피릿이라는 증류액을 얻게 되거든요. 최근에 혹시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재범 가수가 소주 출시한 원소주 네, 원소주. 그게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팔렸던 게 처음에 팔았던 거는 그거는 그 좀 숙성을 시킨 거고 최근에 편의점에 유통되기 시작한 게 스피릿이 붙어 있거든요. 엄청 세겠네요. 그거는 스피릿은 그러니까 센데 숙성이 안 거쳐져 있기 때문에 거칠어요 맛이. 이게 숙성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커피로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디기싱 되고 안 된 원두의 차이라고 약간 보면 될 것 같아요. 커피에서는 디기싱 되고 안 된 거는 좋다 나쁘다로 느끼지만 이게 이거는 쪽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수 쪽에서도 좋다 나쁘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거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피릿을 먹는데 근데 스피릿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면은 더 맛있어져. 숙성을 시킬수록 더 비싸져. 그러니까 9년보다 12년보다 15년이 비싸고 21년이 비싸고 그러니까 저것도 있어요. 위스키는 뭐 커피도 그렇지만 비싸면 비쌀수록 맛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목넘김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싼 저가형 위스키를 보면은 정말 목에서 이렇게 탁 타는 듯한 느낌이랑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알코올, 에탄올 약간 그런 뉘앙스가 막 많이 느껴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확 분산되고 갈라지는 느낌? 딱 층이? 근데 그런 건 지금 뱀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비싼 것들은 그냥 넘어가. 그냥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나 이쯤에서 궁금한 거 아마 로빈님 이거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뭐 9년, 네, 12년, 15년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도수 차이인가? 그것도 이제 썼겠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공기하고 접촉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열면은 바로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위스키는 열어도 위스키는 향이 더 풍부해져. 공기랑 접촉하면. 그러니까 근데 걔는 오래 놔둬도 되잖아요. 열어놨다가 이게 도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도수가 높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아까 원소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숙성을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스피릿이 붙는다. 그러면 숙성을 안 시킨 게 스피릿. 스피릿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드실 때 평이 너무 안 좋더라고. 원소주 나왔네. 편의점에서 사 먹어봐야지 하고 혹시나 해서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사 먹었거든요. 숙성을 시킨 건 로우 와인? 아니 숙성을 시킨 거는 로우 와인이라기보다 그냥 스피릿이 붙어 있는 거는 숙성을 안 시킨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성시킨 거는 연도수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는 증류액에는 에탄올 외에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곡류나 이런 데서 나와요? 그렇죠. 진짜? 아니, 증류했으니까 증류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효모가 들어가서
얘네가 화학 성분 네.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가끔 TV에서 보면은 그냥 진짜 화학용 알코올 먹었고 잘못된 그게 긁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중류주. 그죠. 그래서 에탄올 외에 이제 에탄올 뭐 먹었다고 죽는 건 아니겠는데 그것도 과하거나 물론 그렇겠죠. 치사량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것도 있고 음. 반면에 거기에 또 이제 이 술의 풍미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이제 잘라내거나 적당히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초류 그래서 2차 증류를 시작한 후에 초반에 나온 높은 도수의 증류액을 초류라고 해요. 이 증류액을 메탄올, 아세톤, 아세트알데하이드 오.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안 좋은. 네, 에스테르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거 이런 게 들어있고 아 진짜? 이걸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증류소에 따라 다른데 이게 로 와인을 증류할 때 다시 증류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류 그러니까 아까 초류 지금 중간에 이제 중류 2차 증류 중반에는 에탄올 외에 다른 성분이 없는 65에서 72도 2% 사이에 그 증류액인 증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류 마지막에 있는 2차 증류 후반에 나오는 증류액인 후류는 물과 프로파놀, 퓨젤류, 아세트산, 푸르프랄 등 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초류처럼 잘라내서 로 와인을 증류할 때 같이 증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커피랑 비슷한 게 왜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커피도 초반에 핸드드립 수출할 때 초반에 나오는 거랑 중간에 나오는 거랑 마지막에 나오는 거 다 틀리잖아요. 네. 이게 너무 이런 것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약간 사람이 마시는 건 다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지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막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컷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자르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 영역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증류의 기술 중 하나인데 초류에서 인체의 치명적인 성분을 잘라낸다면 후류에서는 이제 개성, 풍미, 숙성 연수 등을 고려해서 이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컷은 주로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잘라내고 범위는 증류소마다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증류 작업은 스피릿 쉐이프라는 멋지게 생긴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차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릿 세이브를 증류한 모든 스피릿을 통과하면은 비중계로 이제 도수를 측정하고 순도를 체크해서 스피릿을 잘라내면서 생산 양을 측정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스피릿에 관한 모든 과정은 스틸맨이라고 부르는 숙련된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고요. 1983년까지 스피릿 세이브는 스피릿에 관한 일이라고 부르는 관한 일련의 과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스키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하는데 사용이 됐기 때문에 탈세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들은 증류소에서 상주하거나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스피릿 세이브 열쇠는 세금 징수원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일단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거의 다 똑같네요. 세금 엄청나죠, 술에. 네. 그래서 뭐 이거 외에 연속식 증류기도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뭐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더 발전된 증류기예요. 연속식 증류기는.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숙성. 증류기에서 전문가 이제가 아까 해가지고 컷한 다음에 만들어진 투명한 색의 증류 원액인 스피릿은 이제 오크통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 숙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증류한 스피릿을 오크통에 채우는 거잖아요. 채우고 그다음에 스피릿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숙성되지 않은 거. 숙성되기 전에 증류 원액을 뜻해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증류되는 위스키 증류 원액은 단식 증류기에서 70% 내외 도수를 그리고 연속식 증류기에서는 더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게. 그러니까 단식 증류기에서는 70% 정도고 연속식 증류기는 좀 더 발전된 증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높은 도수의 뽑을 수 있다. 그걸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스피릿을 오크통에 넣기 전 대부분의 그 스피릿을 물을 섞어가지고 도수를 낮춰서 63.5도 정도로 맞춘대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 통상적인 방법, 뭐 일종의 이제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도수가 좀 더 높은, 물을 적게 타니까 도수가 더 높으면은 오크통을 적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생산적이긴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또 미국은 또 틀려요. 미국은 법적으로 62.5도 이하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도로 증류가 됐어. 근데 이거를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해서 62.5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아, 그래요? 이게 법으로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오크통 산업을 좀 약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랑 같이 상생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크통에 따라 또 향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크통 얘기 잠깐 그냥 뭐 제가 오늘 안 다룰 거라서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는 물참나무라고 있는데 일본 건가? 아시아 거는 약간 사용하기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 유럽 쪽이나 뭐 러시아 이쪽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참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 옥통 채울 때 63.5도로 맞추는 게, 이게 표준이 된 게 교세의 편리성, 그리고 교환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스피릿 안에 화합물이 숙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도수라고 좀 약간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도수인 왠지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았어요. 네. 그런 느낌이. 우리도 약간 뭐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93도에 90도에서 95도에 물로 내리는 게 약간 그런 게 경험에 의해서 비슷한 게 아닐까. 뭐 지금 뭐 88도에도 내리고 막 그렇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위스키가 이제 개성이 있는 위스키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도수 이제 다양하게 해서 요즘은 담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위스키를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거는 18세기 정도에 시작을 했나 봐요. 네.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네. 그래서 반면에 와인을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오크통을 사용했던 거는 엄청 오래됐잖아요. 수천 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숨기는 과정이나 보관, 유통 등의 오크통을 사용해 왔는데, 오크통에서 이제 숙성이 되다 보니까 위스키가 독특하게 이제 풍미를 막 주고, 이게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데 막 사람이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위스키 제조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숙성 과정 중에 하나가 오크통 숙성이 됐죠. 그래서 오크통은 미국, 유럽에 분포된 세 종류 참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제페니스 위스키는 일본 참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크통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오크통은 오크통을 또 로스팅을 하는데 그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향이 많이 달라진다고. 맞아요. 그냥 제가 가볍게 좀 약간 10분 안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로브르 참나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와인이랑 꼬냑, 쉐리, 이거 강화 와인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크예요. 여기서는 어떤 뉘앙스가 나면 초콜릿, 과일, 건과일 뉘앙스가 나고요. 그리고 페트라 참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위의 오크라는 뜻의 학명이래요. 동유럽과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북부 뭐 이런 남부 흑해 인근의 나라에 분포한 품종인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탄닌 성분이 더해져서 약간 알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페트라 참나무에서는 계피, 향료, 과일 뉘앙스를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알바 참나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화이트 오크라고 해서 뭐 바닐라, 캐러멜, 견과류 뉘앙스가 나요. 그리고 물참나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 일본 등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자라는 게 다른 오크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00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이건 거의 300년 가까이 걸린대요. 자라는데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위스키에 적합한 나무로 쓰이진 않지만 이게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비싸게 거래된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스파이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코코넛, 스파이시, 약간 뭐 백단이라고 해서 샌달우드 뭐 이런 네. 샌달우드.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입힐 수 있다고 하네요. 옛날에 그 콜드브루나 더치커피 내릴 때 이렇게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면 진짜 그 향이 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한참 마시고 또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은 오크통을 또 로스팅을 하는데 네. 로스팅 단계가 커피 로스팅하는 단계하고 거의 많이 비슷해요. 라이트, 미디엄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얘네 또 맛이 다 달라져요. 향도 달라지고. 뭐 라이트한 말고 좀 이렇게 향을 또 미디엄 다크로 가면은 베이컨 향이 난다고. 뭐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베이컨 맛이 나는 뭐 위스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스키마다 맛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먹어본 거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커피와 관련된 또 위스키가 하나 있어요. 아, 뭔데요? 글렌모렌지 시그넷이라고 이것도 로스팅 오크통 로스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렌모리 시그넷? 글렌모렌지 시그넷. 아. 저렴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한 20만 원 좀 넘어가는 거긴 한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설날 때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한 병은 깎고 한 병은 제가 킵해 놨는데 위스키 명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위스키가 가장 싸다. 아, 그래요? 환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3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오, 대박인데? 위스키 테크가 가능하구나. 근데 이건 또 먹는 거다 보니까 또 개인 간의 거래가 뭐 합법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럼 글렌모린지 이걸 샀어. 내가 안 땄어. 네. 근데 이거 한 20년 둘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아, 진짜? 근데 눕혀서 보관하면 안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휘발되니까. 아. 그래서 이게 여기도 뭐라 그래야 되지? 와인 막에 막는 거 코르크 막이처럼 막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증발되지 않게 그냥 세워서 보관하시면 돼요. 이게 숙성되면은 맛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위스키 먹을 때 팁이 하나 있다면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개봉해서 바로 먹는 위스키보다 개봉해놓고 그 공기와 접촉을 시켜놓은 위스키가 더 맛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할 때 전날 미리 한번 이렇게 따서 그날 따서 개봉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한번 개봉하고 닫은 다음에 그 다음날 먹으면 더 공기하고 접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게 향이 향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스키 먹을 때 바텐더들이 좀 약간 다르게 줄 때도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잔으로 달라고 하면 주긴 하는데 잔마다 향을 많이 열어야 되는 것들은 잔 두둥이가 넓은 걸 줘요. 그리고 글렌피딕 맞나? 글렌피딕은 위스키 이름이고 하여튼 잔이 오목하게 항아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아, 봤어요. 커피 잔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에서 향을 모아주면서 모아서 이제 사람이 코로 마실 수 향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스키 너무 재밌고 아직 못 먹어본 위스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고가다 보니까 또 이제 대체품을 찾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약간 가성비 좋은 위스키. 주로 로빈님은 위스키를 그럼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면세점 좋은 거는 면세점에서 사고 아니면은 할인마트 그리고 뭐 과자 뭐 주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면세점에 가면은 막 킵해둬요? 거기 가서 구하기 힘든 것들 좀. 아니요 면세점은 요즘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사가다 보니까 가끔씩 희귀한 것들 풀리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검증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맥켈란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것들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게 뭐 맥켈란 뭐 그런 거 글렌알라키 아니면은 뭐 글렌모렌지 글렌피딕 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냥 사놓기도 하죠.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거는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근데 추천해줬던 거 먹어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계열의 위스키를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 그런 걸 위주로 검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저 같은 위린이를 위해서 네. 하나의 그냥 입문용 위스키를 그런 게 있을 리는 없겠지만 추천한다면 그냥 전 되게 가볍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뭐 10만 원 미만으로 위스키 그냥 괜찮은 거 하나 딱 사놓고 먹었는데 저것 틀려요. 커피도 이 사람한테 취향. 그 취향을 물어보잖아요. 아. 그 취향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좋아하는지 가장 좋은 게 과일, 그 바텐더들 팁 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과일, 너트류 아니면 뭐 캐러멜 그런 뉘앙스 바닐라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서 좁혀서 스무고기처럼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에요. 예산. 보통 우리가 위스키 바에 가면은 얼마를 예산을 잡고 가야 돼요? 병 단위로 사는 건 아니죠? 아, 그냥 제가 뭐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 통상적으로 가격을 보니까 샷잔으로 한 잔 먹는 거는 뭐 1온즈 30ml 30ml 1온즈가 15,000원에서 25,000원 뭐 비싼 건 5만원까지도 있는데 보통 그냥 먹을만 하는 거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온지에.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주전불이 조금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긴 뭐 그렇긴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틀로 만약에 내가 킵해놓고 먹고 있다 하면 엄청 비싸진 거. 최소 2,3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먹기 시작하는데 면세점이 가장 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사는 건 좀 비추천하고 그래서 좀 환율이 좀 낮아지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마트 가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시작할 거면은 전 버본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를 버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버본 위스키 중에서 메이커스 마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달달하고 시작하기 제일 좋은 위스키인 제가 생각하기 메이커스 마커. 네. 그래서 빨간색 촛농처럼 이렇게 병입이 막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추천을 해드려볼게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성비도 좋고 엄청 맛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계열이에요? 과일이에요? 너트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엄청 달아요. 달고 캐러멜 쪽. 캐러멜 쪽? 향도 약간 그런 쪽이고 하나도 쓴맛도 없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도수가 한 40도 정도 될 거예요. 40도? 보통 40도에서 50도 사이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원액으로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탄산이나 이런 거 넣어서 이게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진저에일 이런 거 같이 타 먹으면은 하이볼. 근데 하이볼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드라이 진저에일 타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은 저거 토닉. 진로에서 나온 거. 토닉 워터? 토닉 워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먹는 페어링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마른 과일 안주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금 틀린데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거, 이 싱글톤은 제가 어떨 때 먹냐면은, 왜 싱글톤을 냈냐면은 이게 회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 먹을 때 먹는 위스키로 이걸 먹고, 육류 같은 거, 뭐, 삼겹살 꺼먹고 막 그럴 때는, 버번 먹을 때도 있고, 지금 일단 면세점에서 산 거는 다 육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좀 가성비 좋은 거?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없을 때는 막 소주랑 맥주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 속 쓰리고 막 힘들었는데 이건 그냥 딱 많이 먹어봤자 진짜 3잔 이상 안 먹거든요. 약간 이것도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모으는 게 취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 안 버리고 있거든요. 병 안에다가 원두 한번 담아놓고 그럼 럼베럴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럼베럴도 있잖아요. 그것도 될 것 같아서 위스키도 되겠죠. 네. 그렇구나. 재밌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술만 마실 수 있으면 위스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위스키 했잖아요. 와인도 한번 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스탁 제주라고 하는 그 와인 샵에서 팝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와인도 너무 비슷한데 왜 안 다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와인은 진짜 우리가 둘이서 와인 전문가를 가운데 모시고 한번 우리가 방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스키도 로비님이 지금 한번 잡아주셨지만 또 위스키 전문가 또 찾아보면 있겠죠. 아마 우리 방송 듣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같아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요거 틀렸네, 막 그런 게 있으실 어.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서 알려주시고, 그럼 저희가 정정하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이것만 들어도 벌써 뭔가 되게 재밌다, 이 분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초보자가 듣기에는 참 편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위스키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네요. 자, 그러면 로빈님이 이렇게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위스키 번외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옥통 로스팅하는 것도 세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재밌겠네요.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